안녕하세요. 이거 없어요. 준비하고 계셨어요? 일어나가지고 기술력.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잠시만요. 눈곱 좀 떼고. 예, 안녕하세요. 저는 좋은 변호사 유튜브 채널 운영하고 있고 13년 차 형사 그리고 이혼 관련된 소송 전문적으로 하고 있는 안세현 변호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깜빡하게 아침에 일어나서 운동을 하는데 아침에 운동하세요? 매일은 못해도 그래도 좀 하려고 하고. 이런 영상 보시면서 하시는 거예요? 네. 동기부여를 받으면서 빡세게 약간 인터벌로. 제가 운동 유튜버는 아닌데. 이렇게 하시면서 체력 관리하시는 거예요? 네, 변호사가 사실 생각보다 체력이 중요한 직업이라서. 왜냐면 체력이 딸리면 이제 장기간 집중을 할 수가 없잖아요. 헬스장도 매번 가려고 남는 시간에 운동해야지 하면 절대 못해요. 그래서 저도 시간 아예 뺍니다. 그 시간 없는 시간이라고 생각한 다음에 오전에 막 고민하다가 해법이 잘 안 떠오르면 저는 이제 그만두고 운동을 가요. 운동하서 다시 새로운 생각으로 딱 앉으면 이걸 해봐야겠다. 이런 게 또 떠오르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저는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네, 10분 끝났습니다. 마지막에 약간 욕하신 것 같은데. 연예인들께서 제가 저를 되게 어리게 봐요. 30대 초반 아니냐 막 이렇게 하는데 한국 나이로 하면 이제 진짜? 네, 와. 85년생이고 전 물을 많이 마십니다. 그게 아마 좀 동안 피부의 비결 중에 하나가 아닌가. 와. 씻고 올게요. 네네네. 향수를 진짜 좋아해서 이게 다 향수를 향수가 몇 개예요 지금? 한 30개 내는 것 같아요. 와. 상황에 맞는 향수들을 종류별로 생각을 해놓고 그럼 오늘은 어떤 거 부르셨어요? 오피스룩에 잘 어울리는 오늘 재판이 있는 날이기 때문에 아시죠? 지금은 개업하신 거예요? 네, 변호사한 지 13년 차고 개업한 지는 이제 4, 5년 차. 그러면 그전에는 이제 소속되어 있으시다가 네, 소속 변호사로 일을 하다가 개업을 해서 제가 이제 수임하고 같이 일하는 팀 변호사님도 계시고 그렇게 하고 있죠. 지금은 우선 어디로 가세요? 지금 이제 사무실로 갑니다. 오전에 일 좀 하고 재판 준비도 하고. 실례가 안 되면 대학교는 어디 나오셨어요? 서울대 나왔어요. 법대. 네. 엄청 공부를 잘하셨나 봐요. 제가 생각해도 잘한 것 같아요. 혹시 약간 이렇게 좀 유복한 환경에서 계속 잘하신 거예요? 사교육이랑? 뭐 전혀 그렇진 않고 저는 고향이 울산이거든요. 과외는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고 주로 뭐 혼자 공부를 많이 했죠. 대치동 학원가 뭐 이런 느낌이 전혀 아니기 때문에 지방은 그렇게 좀 공부를 잘하는 비법 같은 게 있을까요? 진짜 뭐 이렇게만 하면 서울대 간다 이런 거 있으면 저도 하나 만들고 싶네요. 떼돈 벌 것 같은데 그런 거는 뭐 없는 것 같고 남들보다 좀 집중력이 강했던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30분 집중해서 하고 한 10분 쉬고 그 다음에는 한 40분 공부해보고 10분 쉬고 그렇게 한 세트, 두 세트, 세 세트, 네 세트 하면 4시간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집중하는 연습 이런 걸 저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체득했던 것 같고 그건 이제 하나의 스킬인데 다른 거는 좀 저는 다른 분들보다 좀 목표가 뚜렷했던 것 같아요.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그 변호사가 되려고 하는 목표가 있었거든요. 성적이 항상 잘 나올 수는 없잖아요. 잘 나오다가 조금 떨어질 때도 있고 한데 그럴 때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가 그런 목표가 뚜렷해서 그런 게 아닌가. 고등학생 때부터 이제 변호사가 되고 싶으셨던 거예요? 네, 맞아요. 고1 때부터. 네. 그렇게 마음을 먹으신 계기가 있나요? 계기가 있죠. 개인적인 일이 좀 있었는데 가정사라고도 할 수 있죠. 친할머니께서 제가 태어나기도 전에 돌아가셨어요. 어렸을 때는 그 이유에 대해서 잘 모르죠. 나중에 한 중학생 때쯤 됐을 때 이야기를 듣게 됐어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통영에 할아버지 할머니께서 살고 계신데 그때 몸이 안 좋아서 주사를 맞으러 간 거죠. 병원에 갔는데 의사 선생님이 주사를 놨는데 쇼크사가 발생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께서 그렇게 돌아가셨는데 진짜 이게 참 그 사람들이 나빴던 게 죄송하다 하면서 이제 그렇게 하면 되는 건데 실수는 뭐 할 수 있는 거니까 물론 그 실수한 것도 잘못된 거죠. 그런데 그런 걸 떠나서 할머니의 시신에 돌멩이를 매달아서 저수지에다가 유기를 한 거예요. 이걸 은폐하려고. 그런데 그날 그 이후에 비도 많이 오고 해서 그 시신이 떠올랐던 거죠. 그게 발견이 돼서 나중에 이제 그 의사분이 처벌받긴 했는데 원래 업무상 과실치사에 그러면 이제 사체 유기까지 하면은 되게 오래 살아야 되거든요. 징역을. 감옥에 들어가긴 했는데 정말 짧게 살다 금방 나오고 사실 민사소송으로 그런 위자료도 당연히 지급해야죠. 제대로 된 사과도 못 받고 경제적으로 그런 것도 전혀 못 받으시고 중학교 때 처음으로 그런 소식을 들으셨을 때 좀 기분이 어떠셨어요? 그때도 사실 어린 나이잖아요. 처음엔 충격을 받았고 할아버지께서는 그 당시에 뭐 농사짓고 하신 분이었는데 아무것도 모르시죠. 그런 일반 서민이고 이런 집안에 한 명이라도 그런 변호사나 이런 사람이 있었으면 함부로 그렇게 못했을 건데 참 분통이 터졌죠. 그때 거기서 저는 변호사가 돼야겠다 생각을 했죠. 고등학교 1학년 때 문과이과 이제 결정을 하잖아요. 그 당시에 제가 울산에서 가장 유명하신 명망이 높으신 그런 변호사님을 제가 직접
찾아가서 인터뷰를 해보고 싶다라고 이제 부모님께 말씀드리니까 마침 저희 옆집에 계신 분이 변호사님이랑 같은 교회에 다니시는 분이어서 소개를 해주신 거죠. 수첩 하나 들고 질문지 써가지고 인터뷰를 갔어요. 뭘 물어봤겠어요. 뭐 별건 아니었는데 그때 얘기를 들으면서 진짜 나도 변호사가 되고 싶다, 너무 멋있다 생각을 해서 그분이 또 서울대 법대셨거든요. 그래서 난 서울대 법대를 가고 싶다, 그런 목표가 명확하게 그때 섰죠. 그래서 더 열심히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그 목표 하나를 보고 달리신 거네요. 네, 남들보다 더 간절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제 좋은 성적으로 서울에 들어가셨을 것 같아요. 성적이 어느 정도로 잘 나왔던 거예요? 참 감사하게도 장학생으로 들어갔거든요. 저는 처음에 이제 등록금 고지서를 떼보니까 면제 막 이렇게 써 있어서 전액 면제는 당연히 아니고 다른 친구들한테 물어봤어요. 너도 이런 거 나와니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장학생이구나 알게 됐고, 수능도 저는 좀 잘 봤던 것 같고, 정원이 저희 때 한 200명이었는데 수시가 한 100명이다 보니까 100등 안에 들어야 되거든요, 문과에서. 네, 그때 한 20만 명 문과 그 정도 중에 100등 안에 들었어야 되고. 전국 100등이요? 그렇죠. 상위 한 5% 10% 안에 드는 사람한테만 장학금을 준 걸로 알고 있는데 운이 좀 좋았죠. 그럼 상위 5% 이렇게 입학을 하신 거예요? 네. 근데 들어가 보니까 전국에 난다긴다 하는 사람들이 다 오니까 네. 전교 1등 수준이 아니라 이건 지역 1등 이런 수준이 와요. 뭐 대구 1등, 부산 1등, 뭐 인천 1등, 서울에서도 뭐 대원외고 뭐 무슨 강남 8학군 뭐 이렇게 저보다 더 잘하는 사람들만 모아 놓으니까 처음엔 되게 주눅이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했는데 거기서도 또 열심히 하고 하다 보니까 상위 한 30% 안에 들지 않았나. 상위 30%라는 게 뭐 학점인가요? 아니면은 사법시험 합격한 게 5학년 때, 6학년 때 그때 합격했거든요. 몇 살인 거죠? 25 그때 합격했죠. 엄청 어린 나이에 합격하신 것 같은데요? 3년 안에 합격을 했는데 기본적으로 한 4, 5년, 6년 이렇게 보통 공부를 많이 해요. 너무 그 자세요 지금. 네? 너무 그 자세여가지고 지금. 대학교 가서 그러면 약간 좀 주변에 이렇게 쟁쟁한 사람 많이 보신 거잖아요. 네. 어떤 생각 드셨어요? 와, 진짜 내가 정말 우물 안의 개구리였구나. 천재가 아니구나. 머리형이랑 노력형이 있는데 노력형이라는 거를 진짜 깨달은 게 거기 서울 법대에서도 1, 2등 하는 친구들 있거든요. 저는 정말 노력을 해서 성실하게 공부한 스타일이다라는 걸 더 깨달았죠. 성실하게 해서 수능 전국 100등을 하고 사실을 30%로 물론 이제 운도 작용을 한 것 같은데 많이 공감이 되지는 않지만 출근합니다. 평소에는 되게 멍하게 엘리베이터 타는데 운동을 하고 오다 보니까 진짜 되게 맑은 정신인 것 같아요. 맑은 과학 느낌인가. 상담하는 회의실 여기 있고 제 방입니다. 여기 뷰가 엄청 좋네요. 여기가 강남대로랑 테헤란로 뷰 때문에 이 자리로 저는 왔죠. 여기서 이렇게 근무하시는 거예요? 네. 하고 이제 오늘 갈 재판 준비를 하고 있는데 가기 전에 기록을 한 번 더 보고 변론할 내용이나 이런 것들을 메모를 보통 해두는 편입니다. 이 내용들이 이미 다 머릿속에 있으시겠어요? 네, 있죠. 근데 그래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정리를 하면서 어떤 부분들 판사님께서 물어보실지 생각도 해보고 중요한 포인트들은 표시도 해놓고 머릿속에 기록의 내용이 대부분 있다 보니까 하나하나 한 글자 한 글자 이렇게 읽는 게 아니고 이 내용 있었지 이렇게 탁탁탁 넘기면서 확인하면서 보통 보기 때문에 변호사들이 대부분 이거를 다 쓰죠. 지금은 어디 가세요? 지금 이제 재판갑니다. 서울중앙지법인데 교대에 있거든요. 강남역에서 한 정거장이면 금방 갑니다. 재판은 보통 한 번 할 때 얼마 정도 시간이 걸리나요? 드라마나 이런 데 보면은 몇 시간씩 하는 것 같잖아요. 그렇진 않고 2, 30분 하면 끝나는 게 보통이고, 왜냐면 재판은 대부분 서면으로 이루어지거든요. 판사님들께서 수많은 몇십 개의 사건을 들고 있기 때문에 말로 다 하면 다 기억을 못해요. 진행이 될 때는 판사님께서 궁금해하는 포인트들을 물어보거든요, 양측 변호인한테. 거기에 대해서 구두로 답변하고. 실제로 이렇게 재판하시다 보면은 아시는 분들끼리 맞붙는 경우도 좀 있나요? 실제 그런 경우 있었어요. 형사재판 갔는데 담당 검사가 제 연수원 동기인 거예요. 서로 친분이 있고 친하다고 해서 당연히 뭐 설렁설렁 하는 건 전혀 없고요. 피 튀기게 싸웠습니다. 아 진짜요? 네, 그리고 서로 일부러 막 그렇게 사건 진행되고 있을 때는 연락 안 해요. 이제 변호사분들이 실제로 연봉은 어느 정도 좀 버시는지 궁금한데 변호사가 크게 두 종류로 나눌 수가 있어서요. 파트너 변호사랑 어쏘 변호사. 어쏘 변호사는 주니어 변호사죠. 어쏘 변호사들은 월급을 받죠. 1년차 기준으로 봤을 때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본 김앤장이나 광장 태평양의 대형 로펌들 있잖아요. 거기가 한 세후로 한 1억 정도 주는 것 같아요. 요즘은 좀 더 많이 올랐다고는 하는데 이 정도 생각하시면 되고, 파트너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정말 천차만별이죠. 본인의 어떤 능력에 따라서 정말 많이 다르죠. 개업해서 그래서 정말
정말 잘 되는 대형 로펌의 대표다, 대표급. 제가 얘기 듣기로는 그런 분들이 세후로 1, 2억 이렇게 가져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게까지 많이 벌려면 진짜 엄청나게 이미 경력이 많이 쌓여 있어야 되겠네요. 경력도 많이 쌓여야 되고 사업을 크게 해야죠. 규모를 엄청 키워서 변호사들도 많이 고용을 하고 사건을 엄청 많이 하면서 그렇게 해야지 그 정도 벌 수 있는 건데, 저는 좀 양질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으로 한 달에 받는 사건 숫자도 좀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제한을 둬서 좀 퀄리티를 높이고 좀 신경을 많이 쓰려고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여기네요. 네, 법원입니다. 여긴가요? 네, 지금 진행 중에 있고 곧 제가 들어갈 예정입니다. 기록은 다 봤기 때문에 책 잠깐 볼게요. 사장한 기록. 짬내가지고 책 읽으시는 거예요? 네, 책을 이렇게 항상 들고 다닙니다. 로펌을 운영하고 있다 보니까 이런 쪽도 공부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포스트잇이랑 밑줄 그으시네요. 밑줄도 긋고 그때그때 떠오르는 생각이 있으면 메모도 해놓거든요. 독서를 할 때 항상 적용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렇게 많이 읽진 않는데 조금 읽어도 적용을 하려고 이렇게 써놓는 거죠. 다 집안 끝나고 이제 나왔습니다. 끝나고 나니까 후련하세요? 뭐 그렇죠. 끝나면 다 의뢰인께 해당 내용을 리포트를 해드리거든요. 전화 좀 할게요. 네. 이제 다시 사무실로 돌아가시나요? 네, 이제 다시 사무실에 돌아가서 4시에 조사 시뮬레이션이 있습니다. 경찰 조사 가기 전에 실제 의뢰인 불러서 제가 수사관이 된 것처럼 해서 엄청 압박해서 질문을 직접 해요. 그런 압박 질문을 받는 상황에서는 자기가 생각했던 거랑 막 다르게 막 말이 이상하게 막 나오거든요. 이런 것들 그래서 연습을 미리 시켜드리는 거죠. 제가 이걸 제일 처음 시작했거든요. 조사 모의 그래요? 시뮬레이션은. 근데 다른 법인에서도 약간 이걸 따라 하더라고요. 그게 뭐 제가 특허를 낸 건 아니니까 긍정적이라고 봐요. 그러나 원조는 저라는 거. 오리지널은 저라는 거. 좀 궁금했던 게 변호사님처럼 10년 넘게 변호사 일을 하시면은 네.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좀 되게 많이 이루신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다 이렇게 될 수 있는 건지. 제가 모든 변호사를 잘 알지는 못해서 열심히 하면 뭐 그렇게 될 수도 있죠. 근데 변호사마다 편차가 좀 크긴 해요. 잘하는 분이랑 그렇지 않은 분도 있으니까. 이런 전문직 자격증을 따고 나면은 탄탄대로일 것 같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건 또 아닌가 본가요? 네, 요즘에 왜냐면 예전에야 1년에 뽑는 게 몇십 명에서 뭐 많아봐야 뭐 2, 300명 이 정도였는데 요즘에는 뭐 한 1000명, 1500명 이렇게 넘어가니까 경쟁도 치열해지다 보니까 그 전문직 타이틀로만 어떤 탄탄대로가 열리는 시대는 이미 지나갔고, 그래서 어떻게 내가 살아남느냐, 경쟁력을 갖춰서 그렇게 하는지가 중요하죠. 요즘에 변호사다 뭐 이것만으로 와 엄청나다 이런 건 이미 아닌 것 같거든요. 열심히 해야 되고 자기만의 브랜드나 철학이나 확실한 전문 분야나 이런 게 있어야지 살아남는 시대다. 그럼 개업하시면서 그런 편차가 더 심해지겠네요. 그렇죠. 개업을 하면서는 정말 잘하면 그 한계가 없어요. 근데 내가 그만큼 잘 못하면 좀 어렵겠죠. 변호사님도 지금 어쨌든 개업을 하신 거니까 계속 어떻게 확장해야 될지 엄청 고민을 많이 하시겠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도 사장학 개론 이런 책을 보는 게, 경영 관련된 책을 보는 게 결국 전문직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혼자 잘해서 벌 수 있는 돈 한계가 있기 때문에 시스템을 키워서 결국엔 사업을 해야 되거든요. 한 단계 더 퀀텀 점프를 하고 싶다 하면 결국엔 사업을 해야 됩니다. 변호업을 사업으로 해야죠. 변호 사업. 사업. 제 소개라고 할 때도 사업한다는 얘기도 하기도 해요, 가끔. 의뢰인분들이 변호사님의 법인을 찾아주시는 이유가 좀 뭐라고 생각하세요? 정말 내 사건처럼 해준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신경을 좀 많이 써주신다. 그게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받는 사건 숫자도 제한을 하고 있고 그만큼 신경을 좀 쓰려고 노력을 해요. 돈을 너무 쫓아가다 보면 그런 서비스를 놓칠 수밖에 없고 괜찮은 서비스를 제공하다 보면 돈은 따라온다 라는 마인드로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잠깐 방에 올래요? 네, 변호사님. 네, 이거 맞고요. 일단 이거는 빼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거 그렇게 하면 되겠네. 네, 네. 고생. 그리고 감사합니다. 이거 숙지까지 적으셔서. 네, 그거 강릉에서 제가 아, 사온 진짜요? 커피라서 맛있는 커피. 사가로서. 수정해서 네. 같이 드셔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 어떤 거 하신 거예요? 초안을 우리 주니어 변호사님께서 작성하시고 그다음에 제가 내용 리뷰한 다음에 수정할 부분 제가 코멘트 해드린 거죠.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기소개만 부탁드려요. 네. 안 변호사님하고 같이 일하고 있는 지연아 변호사라고 합니다. 여기서 일한 지 얼마나 되셨어요? 7개월 차 돼가요. 대표님이신 거잖아요. 네. 대표님 좀 어떤 분 같으세요? 되게 편안하게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코멘트 주실 때도 상상하기보다 어떻게 해나갈지 고민하는 방식으로 주시고 제가 일하는 거에 대해서 되게 인정을 많이 해주시고 항상 칭찬해주시고 제가 이렇게 일하고 있으면 간식도 되게 많이 갖다 주셔서 아까 보니까 커피 주시던데. 네. 고생하는 지연아 변호사님께 화이팅!
일하고 있으면은 홍삼도 갖다 주시고 저번에 비타민도 갖다 주시고 토마토 주스 이런 거는 입사 초 때부터 항상 챙겨주셔가지고 되게 항상 감사한 마음이에요. 네. 지금 어떤 거 하세요? 한 분을 더 모시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떤 거 적으시는 거예요? 물어볼 몇 가지 포인트에 대해서 어떤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물어봐야 된다. 면접할 때 그 부분을 좀 써놓고 있습니다. 채용할 때 좀 어떤 걸 중요하게 보세요? 자세가 가장 중요한 것 같고 사실 초임 변호사가 잘하기가 어렵죠. 근데 얼마나 자기가 그런 어려움을 좀 겪고 빨리 발전하려고 하는지 그런 자세가 중요한 것 같고 그리고 뭔가 좀 집요함 이런 걸 보는 것 같아요. 변호사로서 일을 잘하려면 굉장히 사건을 디테일하고 집요하게 파고들어야 되거든요. 수박 겉핥기식으로 그냥 판례가 어떻고 뭐 이론이 어떻고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아무 의미가 없고 증거나 사실관계를 치열하게 이제 파고들어서 관련된 증거를 또 의뢰인이랑 소통해서 찾아내고 검사님이나 수사기관이 이해하기 쉽게 녹여내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집요한 어떤 의지나 끈기가 있는 사람이 그런 사람 위주로 보고 있고 그럼 변호사님도 이렇게 사건 맡으실 때 꼼꼼하게 보시는 스타일이세요? 네, 저는 엄청 좀 꼼꼼한 편이에요. 기록을 굉장히 꼼꼼하고 한 번 보는 게 아니라 두 번, 세 번 보다 보면 새로운 게 또 안 보이던 게 보이거든요. 퇴근하시고 나서도 그 사건에 대해서 고민도 많이 하시겠어요? 퇴근한다고 해서 딱 끝이 아닙니다. 계속 좀 고민을 하게 되고 머리가 계속 돌아가거든요. 밤 늦게까지 고민하다가 잤는데 자다가 잠결에 뭐 꿈속에서 뭔가 그런 묘수가 떠오른다거나 이런 적도 있었거든요. 갑자기 핸드폰 켜가지고 메모장에 메모하고 아 이거 이런 식으로 주장해봐야겠다. 그렇게 했던 적도 있고 변호사 사건에 몰입을 하면 되게 재밌습니다. 내가 이렇게 주장하고 고민하고 했던 부분이 그런 걸로 판사님이나 수사기관이 설득되는 모습을 보면 되게 좀 짜릿하죠. 이제 일정이 어떻게 되나요? 모의 시뮬레이션 한번 할 것 같아요. 최대한 수사 환경에 비슷하게 제가 수사관이 된 것처럼 해서 빙의하듯이 해서 적대적인 질문들을 많이 할 예정입니다. 할 테니까 보면서 자켓에 있는 배지는 뭐예요? 아 이게 좋은 변호사 원래 변호사들이 달고 다니는 배지랑 좀 다른 거예요. 변호사들은 대한변협에서 나오는 배지가 이거거든요. 네. 근데 저는 이걸 모티브로 해서 저만의 어떤 배지를 만들었습니다. 여기 보면 지읒 이응 이게 좋은 변호사 정말 좋은 변호사가 돼야겠다. 말로만 좋은 변호사가 아니라 진짜 좋은 변호사가 돼야겠다라는 마음을 항상 새기는 그런 의미로 제가 직접 만들었습니다. 생각하셨을 때 그럼 좋은 변호사의 기준은 어떤 건가요? 정말 사건을 내 사건처럼 우리는 돈으로 보는 게 아니라 진짜 내 사건처럼 내 가족의 어떤 사건처럼 해주는 게 좋은 변호사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고 그런 마인드로 항상 일하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 촬영해보니까 어떠셨어요? 저희 집에까지 오셔서 출근하는 모습이나 모든 모습을 다 담으니까 되게 뭔가 재밌었습니다. 나 혼자 찍는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요? 되게 재밌는 경험이었습니다. 변호사 준비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네. 좀 더 주니어 변호사분들한테 해주고 싶은 말씀 있으세요? 요즘에 변호사 수도 많아지고 해서 경쟁도 치열해지고 힘들 거예요. 당연히 힘든 시기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변호사로서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고 내 실력을 발휘하면서 이렇게 사는 삶이 참 의미가 있고 뜻깊고 행복하거든요. 지금 저는 그런데 그런 꿈을 항상 가지고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나는 이러이러한 변호사다라고 한마디로 요약해 주신다면? 나는 진짜 좋은 변호사다. 말로만 좋은 변호사가 아니라 진짜 좋은 변호사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제가 진짜 좋은 변호사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저희 유튜브 채널에 오셔서 한번 보시면서 앞으로도 한번 지켜봐 주시고 많은 응원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앞으로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